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은 좀 혼조세였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존 볼턴이 물러나고 경질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이제 사실은 강경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시장 좀 읽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 존 볼턴이 사임을 했는지 먼저 파이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조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나 아시아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만 말씀드리면 일단 다우지수는 닷새째 올라갔습니다. 기술주가 좀 하락한 모습이 있었고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무디스에서 포드의 채권을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바로 성장주가 좀 이틀째 쉬고 있고요. 소위 가치주라고 대변되는 것들이 일단 이틀 연속 나름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을 이어지면서 소위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다, 이거다 아니다란 논쟁이 이틀째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의 화두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각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 정도로 보실 수 있겠는데, 오늘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소위 대표적인 성장주 ETF입니다. 이름 자체는 모멘텀이라 그래갖고 MTUM인데요. 이게 사상 최고가,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올랐다가 이틀째 좀 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2% 가까이, 오늘도 한 1.5% 정도 하락한 반면에요. 다음은 VLUE라 그래갖고요. 소위 블랙락에서 하는 가치주 ETF인데요. 가치주 ETF는 연중 최고치를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점 대비 약간 모자르다 볼 수 있겠는데, 여하튼 연중 최고치의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한국에서도 가치주가 된다, 성장주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1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쓰는 표현 자체가 한국과 선진국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흔히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성장주라면 대부분이 바이오다, 무슨 수소차다 이런 건 성장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성장주란 건 아주 쉽게 성장주랑 가치주랑 비교하면 성장주는 증가율이 나와야 됩니다. 증가율,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매출 증가일 수도 있을 거고요. 매출도 과거 5년 평균, 3년 평균, 과거 1년도 있겠고요. 금년 전망, 3년 후의 전망, 5년 동안의 연평균 전망, 이렇게 다양하게 자산 운용사마다 분류를 합니다. 여하튼 매출이 있겠고요. 이익도 있습니다. 이익도 얼마가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런 거 갖고 따지겠고요. 다음은 주가 자체도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주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뉴스밖에 없습니다. 뉴스, 정책 이런 것들을 갖고 성장성이 있다 없다 얘기하죠. 대표적인 것이 수소차의 성장성이 있다 없다, 바이오의 성장성이 있다고는 그냥 뉴스거든요. 꿈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성장주 얘기하면 큰 코 닥칩니다. 여하튼 성장주는 증가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치주는 그냥 주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비율은 이익 대비 주가 비율도 있을 것이고요. 자산 가치 대비 주가 비율도 있을 것이고요. 매출 대비 주가 비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가치 비율 대비 낮은 것들을 가치주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말하는 성장주에 지금 최근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락의 성장주에는 비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마스터카드가 들어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디즈니도 들어가고 P&G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밸류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AT&T가 들어가고 인텔이 들어가고 IBM, 파이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치주는 3년 동안 70%밖에 안 올라갔고요. 성장률은 100%가 올라갔거든요. 130%?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또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극명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다음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될 텐데요.
둘 다 우상향하지만 오른쪽에 크게 꺾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색 나오는 것은 성장주의 가치주 대비 상대 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점을 가다가 최근 들어 며칠 떨어진 거가 되겠고요. 반대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때 약간 내린 파란색은 금리를 역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금리가 저금리를 갈수록 성장주가 강했는데 최근 한 5일까지 보면 4일째 지금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정도의 금리 다소의 반등이 지금 가치주의 반등을 이끌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구지 섹터로 표현할 수 있으면 구지 섹터로 일반적으로 논쟁이 없는 거를 보면 가치주에 많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들어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인텔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IBM이 가치주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JP모건이 대표적인 가치주인데요. 연중 최고치에 가고 있고요. 엑소모빌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주식이 되겠고요. 비자 같은 경우가 사상치호가, P&G가 사상치호가를 가다가 지금 고점에서 밀려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과 달리 이런 것들이 성장주다, 해외에서는요. 관련해서는 네티식스 투자 자산의 운용에서 하는 거를 제가 코멘트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성장주의 하락이 시장의 광범위한 하락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 대비 가치주에 지나치게 부진한 것이 해소되는 단계.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주의 개념 자체는 좀 우리랑은 다르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성장주에 대해서 가치주가 좀 부각되고 있다는 게 뉴욕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이폰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뭐 혁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스티브 잡스는 좀 불만일 겁니다. 혁신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이폰 신제품 나온 거 시장 평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나온 거는 아이폰 11이 나왔고요. 네. 애플 TV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제 확정 발표 날짜가 구체화됐고요. 애플 아케이드 마찬가지 게임인데요. 이거 역시 가격이 다 나왔습니다. 애플워치 5세대가 나왔고요. 아이패드도 신형이 나왔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발표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오늘 CNN에서 라이브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 딱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제품이 뭐냐, 오늘 발표된 거를 조사해 봤더니 이제 리얼타임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이폰 11에 대해서는 30%가 관심 있다 얘기하고요. 애플 TV 플러스는 9% 관심 있다 얘기하고요. 애플 아케이드는 4%밖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57%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제품 갖고 지금 설명할 시기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그 세대는 지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아이폰에 대한 관심은 내년에 몰려있다. 내년에 5G와 폴더블 폰이 같이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따지자면 가격에 기본 가격 $50 오히려 내렸죠. 올린 것이 아니라 내렸고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에 3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건데 그 정도 갖고는 어떤 신제품 그런 혁신을 얘기하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구체 종목별로 영향을 미친 거로 보면 애플 TV 플러스가 예상과 달리 $4.99 그리고 신제품을 이번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12개월 무료 제공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디즈니나 넷플릭스, 로크 등 관련 주식들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까지 떨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애플 TV 플러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디즈니가 대표적인 지금 성장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애플은 주가를 빼먹고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애플은 지금 연중 최고가 수준에 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지금 왜 주가 연중 고점이냐면 S&P의 SPDR에서 하는 기준에 따르면 SPDR의 그 가치주의 최대 비중이 많은 것이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성장이 아니라 가치주로 비중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애플이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는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나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이 착했다. 전반적으로 혁신 대신에 가성비로 이번에는 신제품을 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특징주 볼 시간인데 오늘은 특징주보다는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 이후에 또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 가져봐야 할 투자 상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계속 쉬지만 미국은 계속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관심 갖고 한번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실 만한 것들 ETF를 몇 개 그리고 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볼 수 있는 걸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ETF가 바로 이겁니다. SPY라고 있습니다. SPY는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는데 가격이 조금 단위가 좀 비싼데요. 그런 걸 비해서 그거를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똑같은 그거지만 가격 정책만 낮춘 ETF가 있습니다. 그게 새로 나온 것인데 오늘 보면 SPY가 아니라 SFY가 들어가고요. 지금 주당 가격은 $1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S&P 500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다가 오히려 펀더멘털 요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스파이보다 약간 성과가 좋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징은 유지보수 수수료가 처음이기 때문에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하나도 안 든다는 거 특징이 되겠고요. 가격은 $10니까요. 한번 해보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금 투자하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금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단돈 $14짜리 ETF가 바로 말씀드렸던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금 ETF입니다. IAU가 되겠고요. 주가는 고작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데 충분하겠고요. 미국도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변동성, 베타값이 낮으면서도 펀더멘탈이 우수한 주식으로 한 ETF가 있습니다. 올해 최고로 인기 있는 ETF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역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USMV라는 게 있고요. 주가는 자체는 $6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돈 한 7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요. 이런 것들 해보시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대표적인 저변동성 주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미국 주식 처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 주식에는 뭐 워낙 조예가 깊으시니까요. 조금 편안하게 해볼 만한 ETF 상품을 몇 개 소개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